많이 들었습니다. 예, 사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장의 마음은 지금을 교묘히 회피한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지금 있어야지, 지금에 존재해야지 그러는데 끊임없이 보면은 이미 딴 데 가 있어. 네, 맞아요. 본능인 것 같아요. 본능? 네. 예. 여기에도 그 일상적인 무의식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11페이지에 불안감, 불만, 지루함, 초조함 등이 네. 일종의 배경처럼 깔려있는 상태다. 일상적인 무의식 상태가. 네. 이런 상태가 일상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에 대개는 그렇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다. 못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왜 불안하지? 근데 이제 그게 접여돼 이렇게 뭔가 좀 약간 불편한 느낌? 네, 근데 네. 이게 항상 보면은 무의식적으로 깔려있다라는 거. 그러다가 그러다가 에고가 위협받거나 도전받는 일이 생기면 그러한 저항이 강화되면서 분노나 두려움, 공격성, 절망 등의 강한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니까 평소에 보면 이게 잠재적인 상태에 있다가 네. 어떤 상황을 만나면 막 올라오는 올라오는 거죠. 네, 맞아요. 촉발 요인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 이제 그 심리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제 트리거 포인트라고 그래요. 트리거가 뭐냐면 이제 트리거 포인트는 총 딱 당기기 전 그 상태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항상 그 잠재적 폭탄인 거죠. 그래서 불만부터 마라 한번 네. 빵 이러는 네. 거죠.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상적인 무의식은 지금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이 어떤 게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살면서 보면은 그 이유가 딱 보면 지금을 부정하고 계속 생각이 딴 데가 있잖아요. 현재에 맞아요. 가 있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래서 무의식 상태에서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구나라는 게 조금 더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관찰을 통해서 정신적, 감정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나는 편안한가?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자기한테 자주 이렇게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관찰을 해봐라. 불행하다면 그것을 생생하게 의식하라. 이게 되게 싫더라고요. 그렇죠. 나쁜 감정이니까요. 네, 느껴라.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저항하지 말라. 근데 요즘에 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막 이렇게 불행 그러면 싫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가치 판단이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떨어졌어요. 불행하구나. 마음이 불편하구나. 예전에는 마음이 불편해. 이거 불편하니까 느끼면 안 돼. 이렇게 딱 가치 판단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 불편해서 되게 귀찮고 짜증나긴 한데 그래도 이거를 거부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불편한 거 자체가 막 너무너무 싫어하고 막 이럴 필요도 없구나. 네. 예전에는 일단 불편하니까 차단 네. 이게 굉장히 강했는데 네. 뭐 불편하긴 하지만 그거를 내가 생각했던 만큼 그게 이렇게 나쁜 거는 아니다. 아니더라. 네. 그래서 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네네. 선악을 알게 됐다는 네네. 거. 그게 이제 가치 판단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네, 거. 맞아요. 그게 없었으면 정말 행복했을 거라는 거지. 불행해도 이게 내가 이거 나쁜 거라고 판단하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맞아요. 네. 그때는 모든 게 다 있었을 거거든요. 그때도 그죠? 네, 에덴 네, 동산에서도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선악과가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선악에 대한 판단을 결국은 다 내가 하잖아요. 네. 지금 내가 불행하다, 부족하다, 그냥 불행하구나, 부족하구나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불행한 건 나쁜 거, 부족한 것도 나쁜 거 이렇게 판단하고 나니까 더 이게 힘들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요. 네. 참 어렵죠.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불행하다면 그것을 생생하게 의식하라, 느껴라,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저항하지 말라. 지금에 대한 거부가 당신의 내면에 어떻게 불안과 불만 그리고 긴장을 만들어내는지를 관찰해야 한다. 거기에 의식의 빛을 비추며 지켜보며 무의식적인 것들은 녹아버린다. 혹시 이 말이 이해가 가세요? 내면에 집중해 주라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체크해 보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 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이죠. 쉽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어쨌든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한테 스스로 자각적인 체크, 자기 질문을 계속적으로 던져서 자기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를 알아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참 그런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한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기독교지만 이분은 이제 기독교는 아니신 것 같아요.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아니고 또 바로 전에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도 기독교는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파크팔머 선생님도 기독교는 아니시잖아요. 근데 모든 인류의 이제 영적 교사라고 불리시는 분들이잖아요.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놀랍다.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러지? 불안한 걸 감추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요즘에 들더라고요. 힘들면 그냥 계속 참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근데 계속 기다려봤는데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언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기다리면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다림을 그리고 인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참다 보면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신 거겠죠. 근데 오늘 이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다림이란 마음의 상태이다. 그렇죠. 마음의 상태인 거죠. 네, 그것은 근본적으로 현재를 원하지 않고 미래를 원한다는 의미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갖지 못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되게 뜨끔했어요.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네,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마음으로 사실 기다리는 거는 아니었다. 아닌 거지. 그쵸. 현재가 마음에 안 드니까 기다리면 이 상태가 변화되겠지라고 해서 기다린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내가 현재에 집중하지 않고 현재에 만족하지 않다는 걸 어떻게 보면 반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에 뭔가 있으리라 추구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럼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그러면 기다리지도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약간 그런 고민?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약간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우투에 대한 고민이 참 많잖아요. 늘. 왜냐면 이제 정답으로 가고 싶어서. 근데 그 고민도 내려놓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요. 잘 안 기다리세요? 아니요, 저도 잘 기다리죠. 저도 잘 기다리고. 근데 기다리는 것도 뭐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뭐 기다리는 나도 나고, 현재 불만족스러운 나도 나고, 저는 그건 받아들이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나는 불완전한 존재니까 그런 건 다 괜찮은데, 저는 여기서 이제 꽂혔던 게 하나가 이제 침묵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든 상관없이 내 내면적인 침묵, 내적인 이제 그 가지치기는 참 많이 필요하구나를 좀 더 느끼게 되기는 했었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 책대로 살아서 온전하게 내가 지금의 파워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전 톨레가 아니니까요. 전 박미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침묵이 필요하구나. 이건 이제 외면적인 침묵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도 내적인 침묵도 필요한 부분이고, 내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수많은 이제 소란스러움에 대해서도 정리의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130페이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을 기다린다. 그러나 행복은 미래에 올 수 없다. 그쵸.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충분히 받아들여라. 지금 가진 것을 완전히 받아들여라. 그러면 가진 것에 대해, 있는 그대로에 대해, 존재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된다. 현재의 순간에 대해 감사하면서 지금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더 없는 행복이다. 그것은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면 언젠가 행복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드러날 것이다. 맞아요.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미래에 올 하나님 나라만 기대하면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지금 삶 자체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설교를 하는데, 모든 일을 경험을 할 때 제가 경험한 바에서는 한 사건에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더라고요. 제 저번 주에 더위 먹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더위를 먹었는데 혼자 이제 스타렉스를 몰고 가다가 이 에어컨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거예요. 그날따라 37도였는데 됐다 안 됐다 하는데 더위 먹은 줄도 모르고 갔다 오는데 계속 어지럽고 구토나고, 그래서 덜 먹었구나 싶어서 먹고 또 토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출근을 못 했는데, 출근을 못해서 이제 자다 깨다 계속 하면서 뭘 경험했냐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뭐 무슨 더위를 먹지 뭐 이런 느낌. 그것도 되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하나는 진짜 또 이제 여성이라 약하다 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으니까 막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 날이 지나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녁에 이제 저녁 되니까 정신이 조금 돌아오더라고요. 돌아서 기도를 하는데 뭘 봤냐면, 제가 그 더위를 먹었다라는 것 자체는 저한테 어쨌든 부끄러움이기도 하고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맑은 하늘을 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잠을 잘 못 잤거든요. 한동안 잠을 잘 못 잤는데 푹 잤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던지. 저 토요일 날 완전 쌩쌩해가지고 나갔거든요. 그런 이제 경이로움이 있었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항상 같이 있다라는 거는 인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맞아요.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거는 없고 뭐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항상 그러니까요. 이렇게 같이 오는 것 같아요. 같이 오는데 이제 뭘 볼 것인가는 이제 내 선택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현재를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죠. 그냥 모든 게 좋기만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하는데 좋은 것도 있는 반면 불편한 것도 있고 같이 이렇게 상생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서 그냥 또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구나 하고 이렇게 넘기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여기까지 차장을 보면서 네네. 기다리지 말라. 네. 행복도 기다리지 말고 네. 그냥 기다린다는 게 그냥 기다리는 거를 인내라고 저처럼 착각하지 말고 기다리면 어떻게 보면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이다. 난 네. 깨달으시고 현재를 네. 사시고 네. 즐겁게 발견하시고. 예. 마지막으로 오늘 5장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5장 제목이 지금 여기에 깨어있다는 것. 네. 지금 여기에 깨어있다는 것. 이 148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음을 지켜볼 때마다 당신의 의식은 마음이 지어내는 형상으로부터 후퇴한다. 그때 당신은 감시자나 목격자가 되는 것이다. 지켜보는 자로서의 의식이 점점 강해지면서 형상 뒤에 있는 순수 의식이 점점 강해지면서 순수 의식이 되어가고 마음의 구조는 허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의 어떤 이렇게 여백을 갖고 좀 마음을 좀 떨어져서 자기의 마음을 지켜보고 감정을 지켜보고 이런 작업들이 결국 보면 지금 여기에 깨어 있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그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보면 여러 가지 속에서 내가 상황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자체가 나를 흔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기만 한다면 여기에 깨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은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수단 자체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뭐 침묵도 필요하고 이제 외적인 소리, 내적인 소리에 이제 정리도 필요한 것이고 저는 이제 다른 어떤 것들보다 이제 경이로운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요. 그러니까 좋은 점, 나쁜 점 같이 있을 때도 내가 나쁜 점에만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이제 이상옥 교수님이 경이로운 눈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 경이로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게 좋은 것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나는 무엇을 볼 것이냐? 그렇죠. 좋은 것을 볼 것이냐? 나쁜 것을 볼 것이냐? 그렇죠. 근데 또 사실은 그 좋고 나쁜 것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할 필요도 없다. 거죠. 그렇죠. 네. 예. 사실 지금 여기 되게 덥잖아요. 안 더우시죠, 선생님은? 네. 예. 저는 지금 등에 땀 났어요. 땀 나서 지금 옷 다 젖었거든요. 보이시죠? 네. 예. 이런 거요. 밑에는 선풍기 돌아가는데도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불편하지 않은 거죠. 그냥 이렇구나. 이런 거. 그러니까 매 순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치 판단을 끊임없이 하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가치 판단을 안 하면은 가장 좋은데 사람이 그게 습관이 돼서 가치 판단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무의식적으로 하고 하죠.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내가 지금 무엇을 볼 것인가라는 것을 계속 선택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뭘 보고 있지? 좋은 걸 보고 있나? 아니면 나쁜 쪽으로 내가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보고 있나? 그거에 따라서도 이제 굉장히 그 삶이 많이 바뀔 수 있지 않나. 네, 맞아요. 뭐 나쁜 것을 보자 그러면 끝이 없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제 나는 막 그 실망 아니면 절망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좋은 것을 보면 치열업이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경험해서 2단계 정도면 괜찮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한번 노력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가치 판단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 물론 이제 해야 될 부분은 있죠. 꼭 가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네. 있잖아요. 죄 짓는 거 이런 거는 있는데 네. 그거 외에 나 자신을 얽어매는 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 자신을 만나는 작업 자체가 참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언제까지 해야 되죠?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그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돌아가실 때 두 손을 관 밖에 냈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공술의 공수거를 보여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처럼 어차피 내가 이 세상에 끝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를 만나고 나를 경험하고 그런 나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뭐 있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근데 애써봐야 되겠다. 그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예. 나로 살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말 자체가 저는 조금 슬프기는 해요. 솔직히 말하면. 나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우리가 서로를, 그러니까 스스로를 안 받아들여지고, 근데 그게 이제 뭐 나조차 내가 시작해가지고 나를 안 받아들일 때도 있지만 타인으로부터 내가 이제 거절당한 경험 때문에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게 참 인간의 이기심이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그 사실 자체가 저는 좀 슬프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오늘 이렇게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1장에서 5장까지 살펴봤는데요. 네네. 저 이 책을 그래도 꽤 몇 번 봤어요. 근데 이렇게 혼자 볼 때랑 같이 이렇게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면서 다시 보니까 또 다른 것들이 보여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눈에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네, 그렇죠. 그래서 아, 내가 여기까지 못 봤는데, 그리고 저번에 봤을 때는 전혀 보지 못한 부분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보이는 걸 보면서 아, 너무 이렇게 참 신기하다. 저번에는 그게 안 보이는데 왜 지금 그게 막 보일까? 이런 네. 생각도 들면서 네. 이 책을 볼 때마다 어떻게 보면 제 마음도 조금씩 더 열리고 불완전함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네요. 그러게요. 네.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살라고 만드신 이유가 이건가? 하는 생각이요. 그죠? 혹시 네, 마지막으로 더 네. 이렇게 좀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주시죠.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냥 이제 기대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기대? 생각에 들거든요. 나에 대한 기대나 미래에 대한 기대나 그것이 아니라 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되게 절망을 해요. 나는 그 이거밖에 안 되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참 많으시더라고요. 상담을 하다 보면. 근데 이거밖에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사실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써서 자신에 대한 가치 판단을 조금 더 내려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기 수용이라는 것 자체가 나의 한계점을 인정한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에고에 상처를 준다거나 아니면 에고로 하여금 구겨지게 만든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시청자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힘내서 자신답게 살아가는 또 한 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네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이거 아니요, 빨간 거? 제가 안 보여요. 빨간 거, 첫 번째 거 맨 위에. 맨 위에 거. 그 다음에 좋은 친구. 요건가요? 네.